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이상훈이다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이 익는 분들이 많은데 시험이 이번에 먼저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고 음, 실망하지 말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이번엔 설명회를 조금 전에 작년에 그리고 올해 했던 올 초 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번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특징이 뭔지 좀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를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차례입니다. 그리고 왜 이상훈 수업을 듣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영어 전공을 했고요. 외대에서. 그리고 두각학원에서는 보인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성 코멧이라는 학원에서 한성과고 수업을 하고요. 다원에서 외대보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바꿨습니다. 사진을 이번에 제 웨딩 촬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웨딩 촬영하면서 하나 건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스타 보시면 되겠고요. 어머님들은 이제 이 네이버 블로그에 제 블로그에 가면 정보가 많고요. 네이버에 보인고 영어 또는 보인고 내신을 치면 제 블로그가 거의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상단에 나오는 건 절대 못 잡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다 광고입니다, 어머님들. 예.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한 달인데 4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돈이 없어서 다 거짓말입니다. 다 너무 광고성이 심한 거짓말 너무 많고요, 어머님들. 저는 사실 광고성보다는 좀 정보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일단 특징 이제 볼게요, 어머님들. 일단 평균이 30점이고요. 제 1등급 컷이 제 생각,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거 학교 오피셜이 아니고요. 제 생각엔 47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 근거가 뭐냐면 제 이제 학생들 중에 제가 이제 거의 한 90 몇 명 가르쳐요. 그 중에서 잘했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이번에 50점 넘은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작년이랑 비슷한데요. 그러면 제 반에서 잘했던 애들이 점수 분포가 어디냐면 45에서 48, 9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는 확신하건데 무조건 1등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했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조금 점수가 안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잡으면 한 46 정도? 제가 오늘도 사실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안 물어봤어요. 왜냐면 애들 좀 놀러 갔잖아요. 또 시험 끝나는데 뭐 몇 점 맞았니 연락하면 좀 미안해요. 그래서 조금 기대되는 친구들 잘하는 친구들한테 몇 명한테만 물어봤었는데 저 정도 40 중후반 정도 중반은 아닐 것 같고 중후반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등 컷이 궁금한 건데 왜냐면 1등급 15번밖에 안 되잖아요. 2등급 컷은 제 생각엔 40초 42,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선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요 차이가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43에서 45, 6점대가 정말 많아요. 제 학생들 중에서. 그래서 아마 거기가 2등급 분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3등급은 확 내려갑니다. 확 내려가서 30 중후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평균이 이제 30점이니까 저기 4.5등급이잖아요. 그럼 딱 중간 정도 될 거란 제 생각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난이도가요. 이제 어휘가 별 5개고요. 그다음에 독해가 별 5개고요. 그다음에 문법이 별 2개였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제 설명회를 들으셨거나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보인고는 문법 어렵게 안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 단어하고 문법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문법 문제가 5개인가 나왔는데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저는 이 문제가 문법 문제로 무조건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들도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서술형에서 단어별 문제로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예 그냥 학교에서 문법을 조금 배제하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휘하고 독해에서 충분히 어렵게 낼 수가 있었거든요. 자, 이게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은 이게 서술형이 이제 어려웠던 게 어휘 독해가 어려웠던 게 이 변형률이죠, 변형. 지금 어머니들 받으신 그 자료에 보시면 거기 변형이 됐다 안 됐다 뒤에 상세 페이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식보다 이번엔 이 주관식을 보셔야 됩니다.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에서 변형 비율이 약 8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못 보던 단어, 못 보던 문장이 14문제 중에 11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이게 처음 보는 문장, 처음 보는 단어니까 그거를 대처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제가 연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들한테 상담 전화도. 서술형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서술형 너무 많이 들었다.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틀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냐면 반 맞으면 되는 반. 반 맞으면 아까 그 1등 컷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어머니들 받는 건데요. 교과서가 한과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작년도 그리고 재작년도 그렇고 교과서 한과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제가 문법 문제 나오거나 그다음 뭐였죠? 문법 문제가 2개 내지 3개 나올 거라고 했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단어장이 이제 이게 핵심인데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이번에 역대로 어렵지 않았나, 단어장 문제가 왜 어려운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가 아니라 이제 부교재 스튜던트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에서 대충 지문이 한 70여 개.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동 뭐 휘문보다 보이 훨씬 많습니다, 어머님들. 정말 어렵습니다. 예. 범위 자체도 많고요. 이 스튜던트 라이트라는 교재 자체가 원래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EBS에서 만든 교재입니다. 내용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에 되게 어려워했고요. 저도 수업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저는 100%다 제가 만들죠, 자료를. 그러면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것이 정말 많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객관식에서 나올 게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고요. 자, 출제 문항 유형 보시게 되면요. 자, 문법 이제 주관식 합친 거 보시면 돼요. 거기 어머니들 자료 있습니다. 비율을 보시면 돼요. 비율을. 사실 그때 5대 3대 뭐 1.5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파트가 많이 나왔고요. 자, 배점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객관식 주관식 배점이요. 34점, 26점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문항 개수거든요. 문항 개수는 객관식이 훨씬 많지만 많은 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2배 이상 많죠. 문항 수가. 근데도 배점은 2배는 아니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주관식이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식에서 많이 힘들었으면 객관식 잘 봤어도 점수가 안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26점에서 몇 점이라고요? 13점 맞아도 됩니다. 그럼 1등급 나옵니다. 객관식을 다 맞는다면요. 자, 그래서 유형 비율을 보게 되면 이 독해 어휘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범위 비율에서는 스튜던트 라이트가 70%가 거의 나왔고요. 그다음에 단어장에서 많이 나왔고요. 교과서 6%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배점 비율 보시면요. 이거를 100%,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개수를 보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100분율로 환산을 하면요. 이건 점수죠. 배점이고 이 100분율로 환산을 하면은 이 정도 한 6대 4 정도의 비율. 요거는 지금 한 3년째 고정입니다. 거의 6대 4가 한두 문제 정도 차이고요. 자, 세부문항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어머님들 거기 이제 받으신 자료가 있죠. 이게 좀 색깔이 잘 안 나오네요. 그죠? 자,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잘했냐 안 했냐, 아니면 공부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문제 보시면 잘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내용도 모르는데 어머님들 왕년에 공부 잘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봐도 잘 몰라요. 그죠? 그럼 뭘 보시면 되냐면요. 자, 체크하시면 돼요. 자, 1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어휘 1번. 이게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최재만 쌤이 출제하신 문제인데 이거 언급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교문, 제가 이제 영어 시험 날 학교 앞에서 애들 초코파이 나눠줬거든요. 근데 그날 애들이 오자마자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계속 이것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정답 뭐냐고. 이따 알려주겠다. 초코파이 일단 먹으라고. 1번이 되게 논란이 많았습니다. 어려웠던 이유가요. 사실 요 1, 2, 3, 4번 중 1번이 제일 어려웠는데요. 이게 2, 3, 4는 선지가 좀 쉬웠어요. 근데 이게 해석을 안 줬다라는 게 이번 핵심입니다. 단어장 문제에서. 객관식도 그렇고 여기 뒤에 단답형도 마찬가지거든요. EBS 단어장에서 나온 예문이 책에 있는 예문이 아니라 다른 예문을 갖다 썼고요. 해석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되게 어려웠고요. 1번이 가장 어려웠고요. 왜? 가장 길었습니다. 그리고 2, 3, 4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사실 2, 3, 4는 선지가 좀 쉬웠기 때문에 괜찮았고 1번이 가장 어려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7, 8, 9 요거 3개 체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다 어떻죠? 변형이 되었어요. 원래는 여기 밑줄형 어휘 문제가 항상 어렵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변형이 됐지만 다 제가 준 문제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체크 안 됐네요. 그렇죠? 어휘 문제가 제가 직본 날 만들어준 문제에서 문제가 둘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휘 문제가. 근데 예상 안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죠. 근데 어려웠던 게 보다 요 빈칸 추론 문제 27, 8, 9번이 항상 수능에서 그렇죠. 그래서 객관식에서는 사실은 요거 이외 나머지를 틀렸다. 특히나 뭐냐면 여기 9번부터 어디까지 26번까지 만약에 한 두 개 하나 등은 틀렸다. 오케이. 근데 거기서 여기 중에서 한 3개 틀렸다. 그러면 학생이 공부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사실 성실도의 문제거든요. 주제 제목 맞춰야 돼요. 왜? 계속 문제 풀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빈칸 추론 문제는 변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변형된 것도 제가 이제 적중이라 써놨는데
자, 인터넷에 보시면 뭐 어떤 학원 뭐 학원에서 뭐 자기 학원에서 뭐 적중률 뭐 90몇 프로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제가 봤거든요. 의원님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제목 같은 경우는요, 주제 제목 같은 게 선지를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똑같이 만들면 그좀 큰일 납니다. 이게 교육청 감사 나옵니다. 그죠? 내용일치도 똑같아요. 이런 거를 사실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적중이라는 거 체크하는 건 뭐냐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빈칸 위치를 제가 똑같이 쳤습니다. 예. 두 개를요. 언제? 전날 직보 때 만들어진 문제에서 빈칸 위치를 두 개를 똑같이 팠고요. 그리고 변형된 어휘 문제를 제가 어휘 문제를 그 직보 날 풀었던 문제에서 어휘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걸 가지고 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이들 중에서 뭐 직보 문제 푼 아이들 중에서요. 나머지 요 뒤에 빈칸 추론 뒤에 있죠. 30부터 35까지 사실 여기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순서나 삽입 문제 또는 이 32, 3, 4, 5 여기 네 개 중에 하나로 틀렸다. 그럼 공부 정말 안 한 겁니다. 그건 뭐 어머니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요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결어 문제, 삽입 문제랑 순서 문제는 이건 사실 그냥 똑같이만 나오는 거거든요. 이 보통 아이들이 뭐 제 수업을 안 듣더라도 어디 가서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중이 됐는데 사실은 완벽한 적중이라기보다는 문법 문제는 제가 만들어준 거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완벽한 적중이라기보다는 빈칸 위치가 같았고요. 이 26번 이 의미 추론 같은 경우는 요건 사실 제가 이제 수업 때 다뤘던 분석본에서 다뤄졌던 내용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주관식 단답형을 볼게요. 근데 이게 이제 어려웠던 게 요 주관식 1번에 문제가 4개가 나왔는데 핵심이 이겁니다. 해석을 안 줬고요. 보통 이 보인고에서 단답형으로 이 예문에 들어갈 단어를 넣어라라는 문제 될 때는 첫 스펠링은 거의 줍니다. 근데 이번에 안 줬습니다. 대신 뭘 줬냐면 선지를 단어를 한 보기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넣으시오였는데 4개 빈칸이 4개였죠. 그렇죠? 4개인데 선지를 한 10개 정도 줬습니다. 단어가 까다로운 단어가 몇 개 있었고요. 그리고 형태 맞춰서 넣는 게 그게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맞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단어를 잘했다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1-1번부터 1-4번까지 성실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주관식 서술형인데요. 이번에 저는 출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서술형은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문제 유형들이 다 뭐냐면 다 단답형입니다. 원래 얘네가 일로 갔어야 맞는 건데 사실 서술형이라고 한다면 어디죠? 요 7번, 8번 서술형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단답형이었어요. 단어 하나 쓰기, 단어 2개 쓰기,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잘못 배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식 서술형 단답형에서는요, 요 1번, 2번, 3번, 그다음에 4-1, 4-2, 4-2번을 만약에 맞췄으면 학생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번 시험에서 요게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문제를 이제 수업 준비를 하면서 이 지문을 읽었을 때 이게 이런가? 이게 진짜 어렵네. 했는데 그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요 4-2번이 가장 까다로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 6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실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내용을 본인이 공부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이 5번, 6번은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게 7, 8번이 이제 좀 어려웠죠. 특히 이제 7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안 줬어요. 단어 배열인데 영작하는 건데. 근데 단어를 변형해서 썼어야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번에 직보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복습 시험하면서 단어 배열해서 영작하는 거 문제를 제가 몇 개를 줬냐면 32개 정도로 애들한테 이걸 외워라고 줬습니다. 대충 32개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적중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완전 이상한 패턴을 문제를 내버렸어요. 주제문도 아니고요. 구문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상한 문장을 하나 떡하고 문장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누가 냈을까요? 학원에서? 저는 뭐 불가능하다 봅니다. 근데 8번은 별표시 하나 붙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사실 내가 시험 준비하면서 지문을 외우지 않았더라도 중학교를 다녔으면 요 분사구문 문제였고 8번이 분사구문 문제였는데 충분히 쓸만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요게 이제 학생 이제 어떤 실력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요거 사실 정답 절반만 맞춰도 1등급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말고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객관식, 주관식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어휘, 문법, 독해인데 이 주관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과연 어디서 틀렸냐라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미출형도, 괄호형도. 그러니까 여기서만에 틀렸으면은 그러면은 기본기가 좀 부족한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문법 문제 조그만한 거 그냥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고1 수준의 어떤 문법 문제 풀 수 있는 뭐 자이스토리 같은 그런 거 있죠. 마더텅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풀리면 그럼 도움 될 겁니다, 이 친구는. 그다음에 어휘 단어장 같은 경우는 이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되게 성실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 출제되는 것 중에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뭐냐면 단어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뜻까지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외운 애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수가 잘 나온 거고요. 그냥 1번 뜻, 이 단어 내가 아는 단어 했던 아이들은 여기서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독해 같은 경우는요. 빈칸, 단어 문제, 그다음에 순서, 삽입, 요약, 대의 파악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어려울 만한 게 요 빈칸 추론과 어휘 문제입니다. 왜냐면 얘는 변형이 되거든요. 지문이 그대로가 아니라 나머지 것들은 사실 이제 똑같은 문제도 풀 수 있고요. 대의 파악 같은 경우는 이 주제 찾는 연습을 평소에 했다면 당연히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난이도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주관식을 보게 되면요. 저도 이제 좀 이번에 기말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들 스펠링 쓰는 연습을 시켜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단어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1-1부터 1-4까지 있죠. 그 문제가 좀 괜히 까다로웠고 그다음에 문장 자체가 좀 되게 어려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냈던 것보다. 그다음에 이번에 영영정의 문제가 나왔던 것 중에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최재만 쌤이 영영정의를 제가 빼고 갈게요. 그 쌤이 영영정의를 원래 어디 썼냐면 캠브리지 딕셔너리 썼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영영정의 문제를 캠브리지 딕셔너리 걸 다 썼는데 이번에 콜린스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쌤이 영영정의를 안 냈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분이 원래 이제 영영정의 항상 거기서 냈었는데 3년 동안 2학년 했을 때도 그렇죠. 근데 이번엔 콜린스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도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예측하기가. 그래서 누가 내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중에 하나겠죠. 선생님 세 분이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영작 주관식 문제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8번은 맞췄어야 됐다는데 7번 맞추냐 틀렸냐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해서 내용 요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주관식은요 단순히 암기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문 내용이 엄청 어렵기 때문에 지문을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암기까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문제 출제 정말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아까 단답형에서 요약이 있었거든요. 이 재미있는 건데 요약형 두 개가 나왔습니다. 사실 보잉고에서 이 요약형이 단답형에서 또는 서술형에 출제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제가 혹시나 하고 왜냐면 되게 쓰는 말투나 어투 같은 것들이 제가 익숙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뭐냐면 요즘 AI 챗 GPT 이런 거 있죠. 학교 쌤이 여기 그대로 넣어가지고 거기 나온 거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챗 GPT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문장 자체를 되게 간결하게 만드셨더라고요. 단어도 그렇고 그래서 요 두 개가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면 제가 자료의 신이라고 이제 첫 번째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자료가 너무 좋대요.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잘하나 못하나 자료 좋다는 얘기를 아이들 사이에서 너무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주차 자료가 있는데요. 첫 번째 컬러 분석본이 나가고요. 그다음 변형 문제 세트가 나가고 단어 시험지 나가고 복습 시험하고 직보 자료까지 이제 직보날 나가죠. 100% 제가 다 만듭니다. 보잉고 기출 문제를 사실 이제 저는 틈틈이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거든요. 3학년 것도 한 번씩 봐요. 이렇게 냈구나 단어를 이렇게 변형했고 서술형 이런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출제를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변형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보잉고 학생들만을 위한 문제를 제가 만들어내고요. 컬러 분석본 같은 경우와 이제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러니까 이 분석본을 주면 아이들이 제가 이걸 다 안 주거든요 미리. 왜냐면 다 주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수업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뺏기는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가져가실 때 이거 뭐냐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고 이게 칭찬을 하셨다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매 주차마다 전 이걸 항상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고뇌를 해요.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연두 색깔, 녹색 색깔. 그래서 번역도 있고요. 어휘 문제 그 서머리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단답형에서 나왔던 서머리. 제가 이거를 사실 이번에 했었는데 제가 만든 건 똑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연습을 제가 시킬 예정이고요. 그다음 변형 문제 세트는요. 이게 문법 문제 1단계는 괄호형 2개 중에 하나 고치는 거고요.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고요. 이 문법 2단계는 뭐냐면 틀린 것 중에 밑줄 친 것 중에 틀린 것 찾아 고치기인데 이번에 문제가 문법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문법 문제가. 그래서 거의 다 제가 만들어준 문제 거의 다 나왔고요.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지문 있는 거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어휘 2단계는 뭐냐면 변형 어휘입니다. 변형 어휘. 그래서 지문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바꿔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오지선단대 변형 어휘, 변형 어휘. 그래서 변형돼서 문제를 자꾸 지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위권 아이들은 이걸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 그런 유형이 나오니까요. 그다음 밑줄 의미, 그다음 빈칸 추론 문제. 제가 아까 빈칸 위치를 똑같이 맞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제가 빈칸 추론 문제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짧은 거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짧은 버전이고 요거는 좀 긴 버전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자주 계속 이제 매주 만들어 주고요. 순서별 문제, 삽입 문제 이런 것도 매 주차마다 나가죠. 연결어 문제도 지문에 있는 연결어가 그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에 뭐였냐면 원래 시험에 원래 텍스트에서는 벗이었는데 이번에 예수로 바꿨거든요. 그것도 제가 준 거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주제 제목 대입학이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것도 이제 매 주마다 아이들이 똑같이 풀고요. 근데 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게 주제나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 빈칸 암기, 그러니까 암기 자료가 아닌데 요건 제가 숙제로 주는 건데 필수 자료가 아닙니다. 요거는 좀 상위권 아이들, 좀 욕심 있는 친구들 제가 하라고 이렇게 제가 자료를 주고 있고요. 아까 교재 있었죠, 분석본. 그거를 이제 제가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을 제가 이게 뚫어가지고 아이들 외울 수 있게끔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습 시험도 제가 매 주차마다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거의 70개 가까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한 50개에서 끊었어야 됐거든요. 한 5초 되면 더 나간대요. 쌤 더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좀 진도 나가느라 좀 벅찼는데 사실. 어쨌든 복습 시험을 제가 이번에 좀 빡세게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애들이 이걸 하니까 한번 보고 오더라고요, 공부를. 그러니까 복습 시험을 안 보면 단어 시험,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객관식이라는 게 서술형을 준비를 시험을 보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 전에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습 효과가 좀 있어서 이걸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매주 하는 것이 아니라 격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직보 자료를 이제 제가 시험 전주 그리고 그 전주에 수업을 제가 2번을 했죠.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어휘 문제가 이렇게 학교 예문을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영영정이 포함해서요. 근데 물론 똑같이는 안 나왔죠 이번에.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1번부터 15번까지는 문법 문제고요. 18번부터 23번 어휘 문제, 변형 어휘죠. 그다음에 빈칸 추론 문제. 당연히 이것도 변형 어휘죠. 그다음에 순서별 문제, 삽입 문제, 그다음에 주제. 이렇게 해서 약 한 70여 개의 지문 중에서 유의미한 지문이 한 65개, 64개 정도 됐거든요. 왜냐면 내용 일치랑 도표를 뺀다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지문을 저 유형으로 제가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쌤이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이 유형을 계속 제가 똑같이 훈련을 시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답형도 제가 학교에서 나온 패턴 좀 비슷하게 출제를 해봤고요. 근데 비슷하게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다 변형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객관식, 주관식 합산해서 등수도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어머님한테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2학년도 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관리의 신인데요. 제가 이제 뭐냐면 제가 헌병 특수부대 나왔습니다. 제가 대테러 특수부대라서요. 조금 꺼먹고 무섭죠. 지금 뭐 동네 아저씨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애들을 되게 잘 잡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클리닉도 제가 화수목금토일 주 6일을 클리닉을 하죠. 그러니까 애들은 사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뭔가 자의적이지 않습니다. 혼자 한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애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한 친구들도 클리닉을 와야 됩니다. 야자요? 아니에요. 단어 외워야 돼요. 보여드렸죠. 단어가 어렵게 나온다는 것. 그래서 제가 단어를 저는 암기를 빡세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요것 때문에 빡세가지고 도망간 친구들 좀 있고요. 역으로 이것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는 단어를 안 하니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영어를 해주는 보잉고를 영어를 해주는 그런 다른 학원에서는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잘할 애들은 잘하거든요. 자료만 잘 주면.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사실 자기를 구속해주길 원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빡세게 하고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출석부인데요. 과제가 뭐 했고 어떻게 했고 그다음 단어 시험이 복습 시험 몇 점인 거고 단어 시험이 몇 개고 그다음에 통과했으면 제가 구두 테스트까지 보거든요. 그다음에 그래서 클리닉 언제로 잡아서 이렇게 클리닉 출석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서 언제 10분 단위로 제가 아이들
이렇게 출석을 만들어 놓고요. 아이들이 오면은 왔다고 카톡하고요. 안 왔으면 안 왔다고 카톡하고요. 끝나면 끝났다고 카톡 갑니다. 어머니들한테.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끝나고 PC방을 가요. 그래서 거짓말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믿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훈은 진실하다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건 설명도 많이 보여드린 건데 이제 코스트코 가서 핫도그를 사서 한번 갔습니다. 100개를 사서. 근데 애들이 반응이 좋아서 그 다음엔 제가 음료수를 200개를 사서 갔고요. 같은 이제 이 수희 아저씨 있죠, 거기 경비 아저씨. 네, 삥 뜯어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는 네, 2번인데요. 제가 이번에 초코파이 1000개를 사왔습니다. 예. 1000개를 사서 모든 아이들에게 네, 줬고요. 우리 조교 쌤들이시고요. 이 축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더 줬습니다. 음료수랑. 네. 그다음에 이번에 찍은 건데 이게 조교 선생님이시고요. 이게 전데 애들이 조교 선생님한테만 이렇게 가 있더라고요. 이게 초코파이를 심지어 뭐냐면 네, 다른 학년 3학년 아이들도 네, 지금 3학년 수업이 없죠. 네. 저는 이제 안 와서 제 이제 충신들만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조교 쌤이 그러니까 저보다 보인고에서 더 유명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과는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아직 성적표가 안 났으니까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일단은 작년 기준 했을 때 전 과목 1, 2등이죠. 전 과목 1, 2등 학생이 제가 수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1등급 학생 15명 중에 18명이 제 수업을 작년에 들었는데 그 친구들도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때 와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지금 51.2 맞은 친구 한 명이 있고요. 40 중후반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4, 5, 6 요때가 이제 좀 헬인 것 같습니다. 기말 때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톡방인데요. 대충 뭐 제 아이디 뭐 조교 아이디 뭐 빼면은 한 90 몇 명 되고요. 2학년이 이제 학원이 좀 양분이 됐습니다. 이상원 수업 듣던가 좀 A 무슨 학원 듣던가. 그러니까 그 R 무슨 학원은 이제 잘 안 가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단어장 같은 것들도 제가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 이번에 무료 특강인데요, 어머님들.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에 2시 수업, 6시 수업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오시면 돼요. 둘 다 들을 필요 없으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료 수업이고 서술형 조금 쓰는 거 어려웠다, 문법 조금 까다로웠다 그런 친구들 들으면 아마 기말 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걸 안 하려고 했다가 제 학생들 중에서도 문법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쓰는 거. 어머님들도 그런 문의 많이 주시고 하셔서 그럼 제가 한번 임원 불사질러서 그죠? 한번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머님들. 요때 와서 무료 수업이니까요. 주변에 추천해 주세요, 어머님들. 그다음에 이제 제 수업은 이제 5월 17일 날부터 개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개강이 되는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대치동에서요. 단일학교 영어 3개를 하는 선생님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인고에 대해 진심이고 저는 솔직히 사실 제일 많은 반이 있거든요. 좀 인원이 적은 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선택지를 넓혀서 아이들 좀 오기 편하게. 왜냐하면 대치동에서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방이동이나 송파에 수업 듣는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시간표 깔아 놓았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추가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제가 이제 블로그에 대해 글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 블로그에 제가 글 하나 쓸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관련해서 또 적중 사례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인 거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 시간상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